자, 오늘 이제 성명학 첫 번째는 이제 성명학의 미해사주에서 출산택일. 일단 출산택일법. 자, 계묘년, 계해월, 귀축일, 경오시. 자, 출산택일을 할 때는 연과 월이 결정된 상황에서 보통 의뢰를 해요. 연, 월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의뢰를 한다. 그러면 연월에 수목이 있지요. 수목이 있다. 그러면 일시에는 반드시 화토금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연월에 없는 것을 꼭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것을 오행구족격이라고 하는데, 오행구족격. 출산택일의 첫 번째 오행구족격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건강 때문에. 아이의 건강 때문에 색깔이 5가지를 넣어야 된다. 색깔이 5개지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근, 천간이 지지의 통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간에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지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지요? 천간에 흙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금이 있으면 여기 축중신금이라고 금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이건 내게 아니다. 예. 천간의 뿌리가 지지에 없으면 그거는 내게 아니다. 사기를 당한다는 거죠. 예. 만일에 경금의 뿌리가 여기 없다. 축중신금이 아니라 이 아이가 기사시다. 기사일이다. 만일에 기축일이 아니라 기사일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써먹을 수가 없다.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 이 상관은 무능력자야. 노숙자야. 노숙자. 왜? 힘이 없으니까 언변술도 그렇고 돈 버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 기축월이나 기축일이나 기유일에 태어나야만 돼. 요 두 날짜 중에 기유, 요 상관의 뿌리가 있는 날 안 태어나면 무능력자가 된다. 무능력자. 만일에 개해가 아니라 개사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개사에 태어나면은 평범하게 살아야 돼. 부자로 살 수가 없다. 개수의 뿌리가 축중개수 조금 약해. 그런데 여기에 해수가 있으면 일단 30억 이상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뿌리가. 예. 자, 그래서 일단 출산택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격국을 튼튼하게. 자, 격은 월지에서 뽑지요. 월지에서 지장간에 해, 무갑임, 무갑임. 요 글자가 천간에 투간을 안 했으니까 이게 격인데 요게 정제. 그러면 일단 이 아이는 정제격인데 위에 편제가 있어. 강하게. 그래서 편제 정제가 있으면 정제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편제격 성향을 가진다. 편제격 성향을 가지게 돼요. 정제격도 됐다가 편제격도 됐다가 일단 튼튼하지요. 일단 격이 튼튼해야 돼. 격은 튼튼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신을 찾아야 돼. 용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겨울에 태어나면 용신이 뭘까? 겨울에 태어나면 요게 구세주지. 용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용신. 예, 저렇게 용신이 있어야 돼. 용신이 있어야 된다. 용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용신과 격이 원국에 이렇게 있으면 돼요. 격이 뚜렷하고. 예.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직업을 찾는 방법. 격이 직업일 확률이 70%예요. 격이. 정제격, 편제격, 이 격이 직업일 확률이 70%예요. 왜 그럴까? 직업은 강한 육친, 이게 직업이에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재와 관계된 직업, 돈이에요. 돈, 금융, 세무, 회계, 금융, 세무, 회계 저쪽으로 가면 돼요. 저쪽으로.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돼. 요걸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 그런데 이 아이가 만일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편제가 있는 사람은 스포츠 쪽으로 가면 스포츠, 운동선수라든가 군인, 경찰, 교도관, 소방관 이런 쪽으로 가면 돼. 월지에 재가 강한 사람은 세무, 회계, 돈, 금융 저쪽으로 일단 1순위야. 공부를 못한다. 이쪽으로. 요 공부를 잘해야 돼. 세무사, 회계사는 잘해야 돼. 그런데 군인, 경찰, 교도관, 소방관은 반에서 중간만 해도 돼. 3등급, 4등급만 해도 돼. 그래서 제격이 공부를 잘하면 4자 들어가는 거. 예. 그 다음에 중간 정도면 구급공무원. 예. 그 다음에 대기업, 공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공기업. 이 재가 많은 사람은 사업 아니면 직장인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최고야. 들어갔다가 일간 옆에 있는 거 항상 이 생각이야. 젊었을 때는 이 생각, 늙으면 이 생각.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항상 요거하고 요게 들어있어. 젊었을 때는 요거.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된다고. 돈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받아가지고 못 버텨. 한 달에 500, 1000만 원은 벌어야 돼.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동업을 해라. 왜? 제격은 반드시 동업을 해야 돼. 월지에 재가 있거나 재가 강하면 뭐야? 제다시냐? 이 사람은 내 혼자 하면 안 돼. 반드시 동업을 해야 돼. 그러면 얘한테 이제 커서 출산태계를 하고 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얘는 이러한 진로로 잘할 거고 공부를 잘하면 세무사, 회계사, 공부를 못하면 구급공무원, 예. 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설명을 해주면 이제 이 엄마가 이대로 키운다고 이걸 알고 이제 참고를 해서 키우게 된다. 자, 그러면 출산태기를 했으면 이름을 줘야 돼. 출산태기를 했으면 이름을 줘야 돼. 자, 성명을 장명,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냐? 첫 번째는 무조건 무존재. 없는 오행이 우선이다. 목화토금수에서 없는 오행은 왜? 건강 때문에. 용신희신을 앞선다. 무존재 오행은. 근데 다 있죠. 무존재가 없이 목화토금수가 다 있어. 그럼 두 번째. 약한 오행. 약한 오행을 보완을 해야 돼. 약한 오행. 다른 말로 주로 용신희신오행이라 그러지. 용신희신오행. 이걸 보완해야 돼. 그러면 이 사주에서 약한 게 뭐가 있어요? 고립되거나 약한 게 뭐가 있어요? 약한 게 이 사주에 약한 거. 화. 요거 고립됐지. 화생토, 화극금, 에? 힘이 빠져.
목은 수생목은 받지만 그래도 이 관이야, 관. 남자고 여자고 관이 더 튼튼해야 돼. 관이 좀 약하지. 관이 약해. 요게 약해 조금. 관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관복보다 돈복이 많은 거야. 얘는 돈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왜? 나보다 가까운 게 멀리 관이 있어. 그러면 명예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명예로, 재테크, 돈. 예. 그리고 힘 있는 여자를 만나지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된다. 예. 일단 요거를 보완을 해야 돼요. 일단 요거를 보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한글 발음 오행. 한글 발음 오행. 한글부터 줘야지.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에서 자, 한글 발음 오행. 목이 기역과 키읔이고 화가 니은 디귿 리을 티읕. 요게 아하. 그다음에 금이 사자차. 그다음에 수가 마바파. 이건 뭐 수학의 공식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데 토오행과 수오행이 원래는 15세기에는 15세기 훈민정음에 보면 1443년,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어례본에 보면 요게 바뀌어 있어. 이렇게 세종대왕이 만들 때는 토오행이 마바파, 수오행이 아하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이게 18세기, 19세기에 유경준이라는 지리학자가 그 지리학자가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요거는 편리함 현실적이야. 현실적 발음 위주. 예. 자장면과 짜장면이 있는데 세종대왕은 자장면으로 만들어 놨어. 근데 이 사람이 바꿨어. 자장면이 뭐냐?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의미 된 거야. 예. 여기는 이상적인 의미야. 이상음.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소실됐어. 이게 전쟁 때 이게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명학자들 중에 80%가 이걸 쓰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싸워. 근데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야. 싸울 일이 아니라 이거는 초성만 봤을 때 장명을 할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봐야 되는데 초성, 중성, 종성을 다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이 있다. 박준상에. 그러면 박이 초성이에요. 비읍이 초성이야. 그 다음에 요게 중성이야. 중성. 받침이 종성이야. 종성. 초성, 중성, 종성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장명학자들은 초성만 따져. 요거만 따져. 비읍, 지읒, 시옷. 이거만 따져가지고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건 백날 따져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이 중성 이 굉장히 중요해. 예. 그러면 박은 양성이지요. 아니까 주는 음성이지 우는 음성이야. 상은 양성이야. 이렇게 양성 음성 양성 음양이 겸비돼야 돼요. 이 중성도 따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굉장히 만일에 이 이름이 박존상이라고 생각해요. 박존상. 그러면 양성, 양성이야. 양. 박존상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면 양. 음양이 맞질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성까지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받침도 원래 따져야 돼. 이 받침이 요거는 요 받침 요게 목이지요. 요거는 화지요. 요거는 토지요. 요게 목이고 요게 화고 요게 토야. 예. 그런데 장명학에서는 하여튼 초성만 따진다. 요거 비읍 지읒 시읒. 그래서 저걸 가지고 싸우니까 한글 발음 오행은 중요하지 않다.
한글 발음오행은 의미가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사람 따져봐도 이게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글 발음오행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이게 가장 무식한 사람이야. 이게 맞니 따진다는 건 나는 성명학에 조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전공을 안 했다라는 거야. 국문학이라든가 15세기, 18세기의 중세 국어라든가 근세 국어라든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자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한자 자원오행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한자 자원오행. 한자 자원오행이 훨씬 중요해요. 10배 중요해요. 이거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 왜? 이거는 그야말로 한자의 자원, 한자의 근원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한자가 중요해요. 그러면 닭이라는 한자는 요 나무가 있죠. 요거 나무야, 나무. 한자의 근원이 한자의 자원오행이 나무야. 이씨도 나무예요. 이씨도 나무야. 여기 나무가 있죠. 이씨는 저 나무야. 김씨는 금이에요. 김씨는 이 자체가 금이야. 그 다음에 준상의 상, 요것도 나무가 있죠. 여기 요것도 나무야. 요거 준걸중 인재, 준걸준이라고 그래. 인재를 나타내는 준자, 요게 화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한자 자원오행은 성명학 책 다 나와요. 성명학 책 아무거나 사면은 다 그 표가 나와. 한자 자원오행에 성명학 책에 보면은 박이 목이고 상이 목이고 준이 환지 다 나와 거기에. 예. 그래서 목화를 맞추는 거야. 사주에서 목화가 약하지요. 목생화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는 거. 그러면 한글만 따졌을 때는 보통 이제 성명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요게 물이고 요게 금이고 요게 금이에요. 요게 금. 요건 이제 금생수인데 이 한글 발음오행은 큰 의미가 전혀 없다. 예, 한글 발음오행에 이걸 따지려면 초성, 중성, 종성을 다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이름이 안 나와. 좋은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 예. 그리고 이 이름을 지을 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름을 선호하느냐. 이분은 요즘 유행하는 게 싫대.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라 요즘 태어나도 좀 오래간 질리지 않고 꾸준한 이름을 원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취향이 있어요. 보통 여성적인 이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중성 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 딸아이인데도 중성을 원해. 남자아이인데도 여성적인 거 원하고 이렇게 어떤 건 세련된 걸 원하고 어떤 거는 이런 요새 태어난 아이인데도 준상은 평생 안 지르고 똑같지요. 저게. 그래서 그 선호도를 물어봐야 돼.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이름을 지어드릴까요? 어떤 이름을? 그리고 네 번째 용신, 희신, 약한 오행을 보완했지요. 목화를 보완했어. 목화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보완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뭐를 보완해야 되느냐? 음양, 획수, 오행. 음양, 획수, 오행.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맞춰야 돼요. 성박은 육획이죠. 육획. 짝수지요. 짝이면 음이야. 여기는 홀수지요. 구획. 그러면 양이야. 양. 여기도 구획이지요. 그러면 이건 뭐야? 양이에요. 이렇게 짝수, 홀수. 짝, 홀. 음양이 변비가 됐지요. 음양이 변비가 됐다. 이게 만일에 이준상이었다. 이준상. 이러면 이게 칠획이 되죠. 박준상은 이걸 쓸 수 있는데 이준상은 성이 이시면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어. 왜? 이준상이면 칠획, 구획이면 전부 홀이지요. 이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짝과 홀이 겸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준상에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박준상만 쓸 수가 있어. 박준상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음양 획수행은 필수적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름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뜻의 가치관을 넣어줘야 돼. 가치관, 명분을 넣어줘야 돼. 뭐 이름의 뜻이 뭐가 있느냐? 나름대로 장명가는 이거를 그 가치관 이 이름에 준자만 해도 3, 40개 있어요. 상자만 해도 3, 40개 있어. 이 중에서 중걸중 서로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상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중걸중 훌륭한 인재가 된다. 이 아이에게 태어나는 아이에게 이런 가치관과 명분을 심어줘야 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중걸 인재지요. 훌륭한 인재로 살아가라. 이걸 설명해줘야 돼. 그래야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이 이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자 좋은 거 찾으면 안 돼. 장명가는 이거를 찾아가지고 중걸준의 깊은 의미, 서로상의 깊은 의미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줘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로 맞춤형 장명법이 돼야 돼. 앞으로 장명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직업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원형이정격이에요. 원형이정격. 다른 말로 80일 영동수립격.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왜? 이것은 일본식이에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성명하기 유래가 된 다음에 일본은 이름이 보통 4글자야. 여기에서 원형 이정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쓰는 거야. 일본식의 이름을 쓰다 보니까 이거 여기 이제 그 일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굳이 이걸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항상 따져요. 이거 가지고 초년원부터 이거 하느라고 이거 시간 엄청나게 걸려. 이거 찾느라고 이 숫자 맞추느라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한자 자원오행하고 이 가치관을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한데 요거를 따져. 요거 앱이라든가 이걸로는 뭐 초년은 어떻고 청년은 어떻고. 자 그러면 원형이정격의 초년우는 원, 청장년우는 형, 중년우는 이, 말년운이자 인생총우는 정이에요. 정. 그러면 초년우는 이름에서 뭐냐? 자, 박이 1번, 준이 2번, 상이 3번이라고 했을 때, 박 1번, 준 2번, 상 3번이라고 했을 때 초년우는 이 아이의 20세까지는 2 플러스 3 저기 위에서 2 플러스 3 2가 9액이고 3이 9액이에요. 다 합치면 18액이야. 18. 그러면 80일 영동수립격에서 18액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발정격, 발달격, 정객격이라고 나와요. 18이라는 숫자는 매우 좋아요. 로또 복권 살 때도 18이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두 번째, 청장년은 20, 30대 때 이 아이의 인생은 1 플러스 2예요. 1 플러스 2야. 그러면 1 플러스 2면 몇 핵이 나와요? 1 플러스 2. 6 플러스 9회면 얼마가 돼? 15지요. 15야. 이 아이의 청장년은 15, 80일 영동수립격에서 15는 통솔격, 기독격, 덕망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형 이정에서 중년은 이 아이의 중년은 1 플러스 3이에요. 1 플러스 3. 1 플러스 3. 그러면 1 플러스 3 하면 얼마 나와요? 역시 15 나오지. 역시 15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통솔지도 격.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아이의 말년운이면서 인생총운은 1, 2, 3번을 다 합치면 돼.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다 합치면 돼. 얼마가 나와요? 24. 24가 나오지. 24가 나와.
그러면 80일 영동수리격에서 24 이렇게 되면 이게 나와. 입신 몸을 세워서 성공한다. 풍부격 축제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숫자에서 로또 복권을 살 때 18 그 다음에 15 24 이 번호는 필수 번호예요. 복권을 살 때. 그러니까 복권을 살 때 사서는 안 될 게 뭐야? 11, 22, 33, 44, 55, 55는 없지 복권에. 이렇게 거듭되는 거. 아파트도 2층이 안 좋은 거야. 11층, 22층, 33층, 44층. 이게 안 좋은 거야. 이 숫자가 거듭되는 숫자가 안 좋다. 예. 자, 그럼 다 맞췄죠? 원형 이정을 다 맞췄어. 다 맞췄어. 그런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면 좋은 한자가 안 나와. 여기에 너무 얽매이면 이걸 완벽하게 맞추려고 보면 이 한자 기가 막힌 한자가 있는데 한자 자원오행하고 이 의미가 퇴색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형식적이야. 무조건 이걸 맞추는 거예요. 이걸 맞추면 좋지만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한자하고 뜻 이런 거.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했던 걸 종합하면 박준상은 음양획수오행이 맞지요. 홀수 짝수. 한글 발음오행은 금생수. 한자 자원오행은 목생화지요. 예. 상생관계입니다. 사주에 꼭 필요한 용신, 희신, 오행과 육친의 기운을 보완했지요. 목화를 보완했지 한자에서. 그러면 학업은 인성을 보완하면 학업은 직업운이 좋아지지요. 예. 부모운, 문서운, 건강운 요거 예. 여기에 개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산택일과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이걸 이제 메일로 보내주든지 이제 촬영을 해서 보내주든지. 이러면 이제 이름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예. 출산택일부터 장명까지. 왜? 사주 상담만 해가지고는 20, 30년 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기고 날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다 1인자야. 자기가 제일 잘났대. 다 1등이야 무조건. 내가 유튜브만 나오면 다 1등이야. 용신도 못 찾는 사람이. 그러면 이 성명학으로 돌려야 돼. 성명학으로. 이게 안 되면 성명학. 왜? 이건 사무실이 필요 없어. 자기 집에서 그냥 메일로 보내주면 돼. 사람 볼 필요도 없어. 장명 딱 하루에 한 명씩만 딱 치면 돼. 예, 한 명만 딱 치면 돼.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어린아이 이 장명은 이렇게 택이라고 하고, 그럼 성인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 프린트에 성인은 이제 이름 바꾸는 거. 자, 여기는 이제 부산 무속인인데, 부산에 있는 무속인인데 이름을 좀 바꾸고 싶대. 그러면 무오년이야. 무오년. 그러면 나이가 46세 정도, 46, 7세 정도 됐죠. 47세 정도 무오년이면. 예. 자, 그러면 무오년 김이월 갑신일 무술시. 자, 뭐가 없어요 사주에? 수인성이 없지요. 수인성. 없는 게 우선이야. 이 이름의 첫 번째 조건은 물을 집어넣는 거야. 뭐 용신, 희신. 용신도 용신이지. 요게 무존재 오행도 되고 없지요. 용신도 돼. 왜? 여름에 태어나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가 물이야. 이 사주는 물을 해줘야 돼. 그런데 본명이 다영이었어. 김다영이었어. 이름 어떻게 돼요? 목화토가 돼.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가 되고 이게 토가 돼요. 목화토가 돼. 이렇게 목화토가 많은데 또 목화토를 저렇게 또 지어놨네. 예. 그러니까 안 풀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기 일주일 전에 바꾼 건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목화토가 조연한데 또 다영이라고. 이 이름은 안 된다. 이 이름이 안 풀려.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김보경으로 지었는데 요게 물이에요. 요게 보가 비읍이 미음 비읍 피읍 마바파파 저게
바로 물이에요. 물.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물이야. 김보경의 클보자에 빛날 경자. 예. 요거는 금이고, 요것도 금이고, 한자로 금생수. 한글로도 수생목. 예. 일단 이 포인트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한글 한자에 다 넣어주는 거야. 한글 한자에 완전히 물로.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주의 포인트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양오행을 보면 8액 짝수, 7액 홀수, 17액 홀수. 음양오행이 획수오행이 됐지요. 획수오행이 너무 잘 맞지. 예.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자가 중요하다 그랬지. 한글 발음 오행보다. 그런데 한글도 맞아. 수생목으로 해서 한자도 순환관계. 그 다음에 이 뜻을 만들어줘요. 이거. 보자가 3, 40개 있는데 클보. 경자가 3, 40개 있는데 옥빛경을 썼어요. 옥빛경. 왜? 직업이 활인업이야. 무속인 상담이에요. 그러면 크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여 크게 빛나는 삶을 산다. 옥빛. 예. 그럼 뭐야? 무속인 상담가에 딱 맞는 이거를 키워줘야 돼. 이게 이 사람의 직업과 맞아야 돼요. 예. 자, 이제 부산의 무속인인데. 예. 그 다음에 자, 초년우는 아까 했으니까 뭐 플러스 뭐 해라 그랬어요. 초년우는 그러면 숫자로 뭐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야? 7 플러스 17이지. 7 플러스 17은 24시요. 24면은 여기 나와. 입신격, 풍부격, 축제격. 아까도 24 나왔죠. 그 다음에 청장년우는 몇 번 플러스 몇 번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했을 때 청장년우는 1, 2요, 1, 3이에요. 1, 3. 예? 1, 2지. 1, 2. 8 플러스 7. 8 플러스 7. 15지요. 아까 15도 나왔지. 저기 아주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중년운이 1, 3. 8 플러스 17. 8 플러스 17. 25지요. 예. 25도 굉장히 좋아. 안정격, 제로격. 그 다음에 예, 말년은 인생총은 다 더해봐요. 8 플러스 7 플러스 17. 얼마야? 32지요. 32예요. 32. 32도 좋은 거야. 33은 나쁜데. 예. 이렇게 원형 이정격도 맞추고 이름도 좀 멋있게 이 뜻을 멋있게 한자도 이렇게 크게 빛이 나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리라면 김보경은 음악 핵수용이 맞고 한글 발음 오행상 수생목 상생관계이며 한자 자원 오행상 금생수 상생관계입니다. 사주에 꼭 필요한 수용신, 그러니까 육친을 보완하여 문서운 사람법 이렇게 개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조금 해줘야 돼요. 장명만 맡겼어도 사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사주에 대해서. 왜? 뭐가 안 풀리니까 이름 갈고 지금 안 풀린다는 얘기야. 잘 풀리면 이런 거 안 해요. 예. 이름을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거야. 첫 번째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 예. 자, 무슨 격이야? 격이 무슨 격이야? 미중 기토가 투관된 정제격이지요. 요게 격이야. 격. 갑기합을 하고 있어요. 갑기합. 정제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돈복은 있는데 제가 너무 강해. 화토가 너무 강해요. 화토가 물이 없으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월지의 미토는 화라랬지. 그러니까 화토동법에 너무 강해요. 식상생제가 너무 강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자, 나무의 뿌리가 너무 형편없어요. 나무의 뿌리가 미중 을목 너무 약해. 그럼 뭐예요? 갈증이 나. 이거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주에 물이 너무 하니까 내년은 운이 좋지요. 내년. 갑진년. 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진토가 오면은 여름생은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화치승용. 월지가 여름이면 이 진토는 물보다 좋아요. 내년에.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에는 편안해져. 예, 내년에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진토. 진토가 와야 돼요. 물보다 더 좋다. 촉촉한 흙이에요. 예, 촉촉한 흙이야. 그 다음에 이런 무속인이나 상담하는 사람은 비경겁재운이 나쁘지 않아.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예. 그런데 문제가 뭐야? 25년부터가 문제예요. 2025년부터 4, 5, 미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강해지죠. 화가 이렇게 강한데 오미 아파. 25년부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이 브레이크가 없는데 계속 또 달려나가는 거야. 예. 구설 시비수라든가 말 조심해야 돼요. 예, 돈은 되는데 이때부터 많이 와요. 4, 5미가 되면 손님이 많이 와. 돈 많이 벌어요. 정제격은 불이 오면 무조건. 정제격, 편제격은 식상만 오면 돈이 돼. 정제격, 편제격은 식상만 오면 돈이 돼요. 누구나. 예. 돈은 된다고. 예. 왜? 무식상이 있지요. 무식상이야. 이런 뭐야? 돈 욕심만 있어.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식상이 와야만 이 돈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 식상이 와야만 이게 딸려와요. 이게 딸려와. 그러니까 25년부터는 돈이 된다. 뭘 해도.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 갑신일주가 이게 편관이에요. 편관. 이렇게는 남자복이 없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이혼을 몇 번 했다. 최소한 2-3번 했어. 그러면 평강 깔고 있는 사람은 다 이혼해느냐? 평강 깔고 있는 사람은 다 이혼해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식신이 없어가지고 그래. 인성. 관인 상생이 안 돼. 인성이 없으니까, 수가 없으니까 이 관이 상생이 안 돼. 어떤 남자도 여기에 들어오면 깝깝하다. 그리고 이 화가 너무 강하니까 화가 40%지요. 화가 40%, 요건 15%야. 일지는. 오미아파, 이 화가 이걸 녹여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한 집에서 부부 생활은 잘 안 된다. 완전 스트레스지.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 이제 물이 오기 때문에 천만당이지.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되죠. 물만 오면.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이름 설명하면서 사주에 대해서 물어요. 이분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 사주에 대해서 이름만 달랑 지어주면 안 돼. 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오래 하고 이래도 내 이름을 못 짓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이름 개명 못 하는 사람이 많아. 아무리 다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의 상담은 잘했는데 내 인생을 몰라. 내 인생을 몰라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자, 그러면 태길, 장명, 개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은 이제 이런 걸 해요. 이렇게 오면 나한테 상담 오면 이제 이렇게 그 상담한 거를 이제 이렇게 날 이렇게 이제 한 달에 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러다가 이게 자신 있으면 상담보다 이쪽으로 하면 돼. 이쪽으로 하면 돼. 그 장명, 태길 장명 전문. 다른 건 하지 말고 카페도 태길 장명, 출산 태길 전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천영갑이라고. 이 사람은 평생 출산 태길 외에는 안 해. 예. 근데 큰 수익을 올리지. 큰 수익을 올려. 요거만 했는데. 사주 상담도 안 하고 장명도 안 해. 딱 요거 날짜 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딱 하나를 잡아야 돼. 내가 장명이냐, 출산 태길이냐, 상담이냐, 아니면 뭐 특별히 풍수냐. 여기 주특기가 있어야 돼. 타로냐.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주는 잘 안 되지요. 사주는 잘 안 돼. 예. 자, 궁금한 거. 이분은 왜 사주가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무인성이라 가지고 공부하면 딴 생각이 나요. 이 주색자 다른 생각을 해. 아니 그러면 뭐 대운이나 여기서 오면 여기는 무속에 여기 신 받는 거예요. 여기 현집살이 요거 신이 내리는 건데 요 사주 공부하면 신이 좀 막혀요. 신줄이 막혀. 이게 공수가 들어오다가 이게 안 들어. 예.
아주 조열한 사주예요. 조열해. 예, 굉장히 이것도 수리니까 예, 조열하지요. 그러니까 나무가 물을 못 먹어봐 환장을 해. 이게 굉장히 갈증 나는 거예요. 무속인은 안 할 수가 없어. 저기 예. 그 지지에 음. 오미 합을 이제 부리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토생금 생을 하는데 신금한테 근데 오미 합하면 화가 되고 오수를 합하면 화가 돼서 제 신금이 고립으로 또 볼 수 해석할 수 있습니까? 토생금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고립이야. 실질적으로는. 예. 실질적으로는 이게 위로 싸우지. 위로 나무하고 싸우지. 이게 녹이려고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같이 살면 그 남자는 이혼 아니면 사별이야.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이 사람도 스트레스고. 예. 식신 올 때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식신 올 때 살다가 이제 헤어져.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한 3년 살다가 헤어져. 3년 살고 또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절대 못 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좀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이름이 자꾸만 싫은 거야. 이게 싫어. 이게 이렇게 불난 집에 이 모카토로 자꾸만 이 불체질하니까. 근데 부산에 계시다고 하니까 지역은 잘 선택하셨네요. 수가 거기가 바다. 부산에서 해운대 주변에 살아야 돼. 해운대. 예, 해운대 주변에. 근데 해운대 주변은 비싸 아파트가. 서울 강남만큼 비싸. 너무 비싸고 해운대가. 해운대 말고 네. 좀 더 들어가면 영도다리. 그쪽 말고요. 해운대에서 좀 가까운 쪽으로 송정. 거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치는 거야. 중도 미치고 스님도 미치고 이 무속인도 미치고 사지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미쳐. 그 사람들이 미쳐. 할인업을 하는 사람이 이게 할인업에는 본인이 미쳐. 본인이 미치고 다른 사람 사주 봐주고 앉았어. 자기가 미쳐 아주. 공부를 해 이랬는데 공부를 안 해. 예. 전에 가면은 이 스님하고 중이 있는데 전부 땡중들이고 스님은 없어요. 근데 다 스님 행세니까 이게 난리지. 전에 가면 다 사이비들만 있지. 예. 다 중돌이야. 공부해야 되는데 지가 폼 잡고 내가 스님이라래. 이 보살들이 가서 스님이니까 진짜 스님인 줄 알아. 땡중이야. 땡중.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명, 태길, 계명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갑진년 운세하고 경찰 공무원 운세 여러분이 의뢰한